해야 되는데 쫙 나오지 않고 똑똑똑똑똑 떨어지고 소변이 가늘어졌어.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액체가 바로 정액이죠. 그 정액 저절로 끊긴 적은 다행이십니다. 근데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우리 자괴감. 그렇죠.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환입니다. 네, 한의원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찾아온 이유는 사실 요즘 중년 남성들한테 중요하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립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전립선이 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립선 질환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전립선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네. 사실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립선이라는 것 자체가 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속에 들어있는 거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전립선은요, 이름 안에 벌써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형태인지 다 나와 있어요. 왜냐면 전립이라는 게 앞쪽에 서 있다 하는 건데요. 앞전자 세울립자. 네. 예. 그래서 방광 앞쪽에 네, 소변을 보는 방광 앞쪽에 밤톨만한 크기의 네.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기관이냐? 어떤 액체를 만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네네. 전립선입니다. 그 액체가 바로 정액이죠. 그 정액 중에 한 30%는 바로 이 전립선액인 거예요. 네. 저는 전립선에서 30%의 정액을 만든다. 이건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가요. 일단 소변을 보게 해주는 통로에 위치했다는 그 점과 그 다음에 전립선 액 자체가요, 정액의 한 성분이기 때문에 정자의 운동을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전립선 이제 보통 보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전립선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전립선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은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감염이 있습니다. 우리 전립선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네, 어떤 뭐 성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균이 없이도요. 어떤 혈액순환 장애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네.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젊은 분들이 사실은 또 많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립선 비대입니다. 비대.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듣는 전립선 비대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네. 뭐 우리 방송에서 많이 선전도 하잖아요. 네네. 그 전립선 비대를 사실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아직 젊으셔서 우리 박용관 MC는 없으신데 네, 다른 분들은 많이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친구들은 벌써 많이들 얘기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소변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그 소변에 관한 얘기, 뭐 똥, 오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초등학교 이후로는 그런 게 사실 확 뭐 주제로 부각될 일이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뭔가 있어도 얘기를 안 꺼내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나이도 이제 한 40, 50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체면도 있지. 네. 소변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 가장 근본적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고 그냥 혼자서만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상이 궁금해요. 그러면 네. 다들 그러잖아요. 전립선 나는 괜찮나 하는데 어떤 증상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전립선에 대해서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바로 그래요. 전립선이요. 네. 전립선 증상이 있으면 아까 방광과 그 다음에 소변을 보게 되는 그 사이에 이제 위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는 이제 정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자를 형성하면 그 정낭에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네. 그 정낭과 방광 사이에 딱 전립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도관, 방광에서 내려오는 요도관과 정낭에서 내려오는 사정관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이 전립선 안에서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이 비대가 되게 되면은요, 이 사정관과 요도를 같이 동시에 누르게 돼요. 우리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교차로잖아요. 네네. 특히 또 차량이 많이 붐비는 데가 우리 청주에서는 남이분기점. 네. 그죠? 딱 그렇게 경부선과 중부선이 만나는 그 주변에 지체 정체가 많은데 똑같습니다. 전립선도 네. 그 부위에서 지체와 서행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이 지체 서행을 하게 돼요. 쫙 가야 되는데 쫙 나오지 않고 똑똑똑똑똑 떨어지고 소변이 가늘어졌어.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보다가 멈춰야 돼요. 그냥 저절로 끊깁니다. 아, 소변이요? 네. 아, 저는 아직 저절로 끊긴 적은 없어요. 저절로 끊긴 적은 다행이십니다. 네. 근데 또 네. 자기 자랑을 하시네. 자, 그런데 그건 말고도요. 소변을 이제 막상 보려고 딱 가면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다 보고 났는데도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네. 이런 증상들이 일단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먼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 방광이요. 방광 자체가 그 위에 있는데 좀 또 약해집니다. 방광이 약해지게 되면 방광은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고무공 같은 건데요. 이 방광이요. 전립선이 오래 막히게 되면 좀 딱딱해져요. 그러면 소변을 제대로 저장을 하지 못하고요. 소변이 이렇게 차오르다가 조금만 차오르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부드럽게 커지면서 소변을 참아줘야 되는데 방광이 딱딱해지니까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소변을 빨리 보게 됩니다. 빨리 보게 돼요. 네, 빨리 보고 싶어져요. 그렇습니다. 빈뇨가 생기고요. 그게 밤에 일어나면 야뇨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못 참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요급박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소변을 지릴 것 같은 분들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소변을 이게 지리는구나. 이게 좀 부끄럽긴 한데 그러면서도 자주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박뇨가 생기고 요실금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을 보다가 다 넣는 줄 알고 네. 소변을 이제 지퍼를 올렸어요. 네. 그때 왜 더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앞에 써 있잖아요.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근데 얘기. 이제 밖에 네. 안 흘리고 이제 자기 네. 혼자만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우리 자괴감. 이거 그렇죠. 네. 이거 제가 지금 들은 얘기라서. 맞습니다. 근데 많이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어렸을 때는 당연한 일인데 나중에 들면서는 이런 게 왜 생겼지 하면서 정말 좀 창피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로 남모르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거를 네. 흔하게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증상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하는 네.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치료를 하면 돼요? 일단 한의원에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네. 치료를 많이 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건 일단 침 치료를 해드립니다. 네. 근데 침 치료를 제일 대표적으로는 아랫배 주변에다 해드려요. 그러면 아랫배 주변에는 중극이라는 방광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혈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변에 침을 놓습니다. 그러면 긴장된 방광이 좀 풀어집니다. 그런 일단 아랫배에 뻐근한 증상들이 좀 없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 전기 자극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전기 자극을 주면 그 기운 순환이 더 좋아지고 근육 이완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광을 좀 이완시켜주는 역할들을 일단 하고요. 다음번에 침으로는 또 약침을 놓는데 약침 중에서는 특히 이제 벌침, 우리 봉약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침도 많이 놔드려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혈류순환이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뜸 치료. 뜸 치료를 많이 해드리는데 뜸 치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네네. 거예요. 아랫배에다가 또 해드리는 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의 원인을요, 우리가 어혈이나 담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혈은 죽은 피고 담음이라는 건 노폐물인데 그런 것들이 차가운 아랫배에 모여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 그게 엉키게 되면 이제 전립선 비대도 생기는 건데요. 그걸 녹여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고 전립선 비대를 줄여주는데 그게 또 정력에도 좋아요. 정력에도. 네. 정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방을 씁니다. 처방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전립선 비대가요. 사실은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네. 결국은 노화에 의해서 우리가 정력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전립선 비대가 있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생긴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정력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남성 호르몬 자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남성 호르몬 자체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남성 호르몬이 조금 변화가 돼요. 그래서 활동형 남성 호르몬이 되는데 이거는 전립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비대하게 만들어요. 네, 좋은 남성 호르몬은 좀 떨어지고 약간 변형된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게 전립선을 자극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게
남성들 머리에 작용을 하게 되면 남성형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네.